네, 투자의 정석,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외 투자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신 투자 전문가님을 모시고 ETF 투자의 핵심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 ETF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ETF 투자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ETF는 한마디로 민주화된 전문 투자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도화된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을 일반 투자자들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분산 투자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TF 투자 성공을 위한 4단계 전략 중 첫 번째부터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산 배분입니다. 이는 ETF 투자의 핵심 중 핵심이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본질입니다.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원자재 ETF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 비율을 나눠 배분하는 것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 ETF 70%, 채권형 30%로 갈 수 있고 안정을 추구한다면 그 반대로 채권형 70%, 주식형 3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균형형 투자자라면 주식 50%, 채권 40%, 나머지 10%를 원자재나 리츠 같은 대체 투자에 배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각 자산이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서 다르게 움직여 포트폴리오의 반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유동성과 비용 확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유동성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ETF라도 거래량이 적어서 사고 팔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최소 100만 주 이상, 매매 스프레드는 0.1% 이하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용 부분은 어떤가요?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0.1%와 0.2% 보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20년 후에는 약 2%의 총 수익률 차이를 만듭니다. 1억 원 투자했다면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반드시 운영 보수를 비교해서 낮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매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도 확인하고 지수 추적 오차율이 낮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매크로 환경 분석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임이거든요. 경제 환경에 따라 유리한 섹터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술주보다는 금융주 ETF가 유리합니다. 고배당주 ETF도 좋은 대안이고요. 둘째, 경기 침체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방어적 섹터가 빛을 발합니다. 헬스케어 ETF나 필수 소비재 ETF처럼 경기를 덜 타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셋째, 달러 강세 시기입니다.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릴 때죠. 이럴 때는 미국 시장 ETF나 달러 ETF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제 환경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동향,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와 PCE, 고용 지표, 국채 수익률 곡산, 달러 인덱스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주기적 리밸런싱입니다. 이거야말로 ETF 투자의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 70%, 채권 30%로 시작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서 85대 15%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늘어난 주식 15%를 일부 매도해서 채권으로 옮겨 원래 비율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를 효과를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리밸런싱 주비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하거나 목표 배분에서 5% 이상 벗어날 때 실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말 체계적인 전략이네요. 초보자들을 위한 추가 팁도 있을까요? 세 가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투자를 놓치지 마세요.
환율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달러 자산이 천연 해지 역할을 합니다. 둘째, 테마 ETF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2차 전지, AI, 메타버스 같은 특정 테마 ETF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투자하고 반드시 손절매 기준을 정해두세요. 셋째, 적립식 투자를 생활화하세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특히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빠져 모든 걸 팔아버리거나 상승장에 욕심을 부려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정말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들려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4단계 전략, 자산 배분, 유동성과 비용 확인, 매크로 분석, 리밸런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충실히 실행하시면 전문가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투자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ETF 투자 4단계 전략을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정석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